오늘 시간은 우리가 살구와 자두의 환상적인 만남 속에 태어난 플럼커트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플럼커트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포장 관리, 또 그 다음에 지금 당도가 한 16도에서 17도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급속 비대가 될 때 그 순간에 또 물이 너무 많고 비가 오게 되면은 당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조직이 물르기 때문에 냉장 보관으로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딱 먹었을 때, 야, 이 맛이 당도가 진짜 좋다. 그러면서 이게 금방 물르지가 않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진짜. 특히 유황이 들어가면은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당도가 1도 정도 올라갑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플럼커트 쪽을 진짜 당도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 황당, 우리 모두싹에 대한 것을 꼭 오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오르면서 황이 하는 기적이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여러 미량 성분들을 그대로 같이 끌고 가서 열매로 갖고 가요. 얘들은 7월 들어가서 급속 비대가 되는데 그 비대되는 그 과일 속에 플럼커트 안에 이런 미량 성분들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물에 제일 녹기 쉬운 질소질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손자국이 나게 되고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품질이 저하되고 썩고 그런 게 너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비대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더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크기가 있잖아요. 어떤 과일은 작고 어떤 과일은 또 크고 그 편차가 없이 과일의 크기를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장 작업하기가 되게 좋죠. 그걸 할 때 적절하게 적과만 되게 되면은 전부 특상품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 똑같아져야 돼요. 정형과라고 그러죠. 정형과를 또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착색을 할 때 착색에 관여되는 물질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더 알아가지고서 착색 촉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당도를 증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경도를 증진시키는 방법, 또 다음에 그런 품질이 이런 맛이 조화를 갖춰가지고 소비자들이 참 플럼커트 이 집 거 진짜 맛있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여러분께서 이 플럼커트 17도의 당도 가지고서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18에서 20브릭스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당도에 관여하는 요인은 있잖아요. 일반 재배 관리나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 쪽입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착색이 되고 비대가 되려면 있잖아요. 얘들이 이파리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뺏어갖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당도 착색이 드는데 그 중에서 잎에 있는 마그네슘을 빼서 갖고 옵니다. 열매가 그것도 급속도로 비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잎에 있는 마그네슘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 이파리 울타리 조직, 광합성을 하는 울타리 조직이 두께를 만드는데 그걸 빼가서 와서 당도하고 비대가 되다 보니까 이파리가 약해져 버려요. 기진맥진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확을 끝내게 되면은 이파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조기 낙엽이 돼버리면은 꽂는 숙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내년도가 또 되게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으로 따질 때는 6월 중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6월 중순서부터 한 달 전, 수확의 한 달 전인 6월 중순에 있잖아요. 우리가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제를 옆면 살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가리 쪽입니다. 가리는 우리가 성숙 비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부족하게 되면은 이파리 테두리가 약간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리에 대해서는 2번 정도의 우리가 분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바닥에다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플럼커트는 대부분이 관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수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우리가 전북 쪽에서 가장 적합한 우리가 질소 인상 가리, 특히 가리 쪽이 많으면서 미량 성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관주형 비료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많이 추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리 쪽으로 성숙용 추비를 준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황 쪽입니다. 유황이 들어가면 당도는 기본적으로 1.5브릭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매가 더 단단해지고 이 플럼커트의 고유한 향기가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참 진짜 이 과일 잘 샀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착과량이 이 착과량이 있잖아요.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착과량이 조금 많죠. 그런 상태에서 크기가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다만 요 끝으로 갈 때 요 이 새로 나온 순 쪽에 이파리가 황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은 그 마그네슘 결핍이 되게 많으면서 새로운 순이 뻗어나갈 때 있잖아요. 순 쪽으로는 항상 철분하고 아연 쪽이 우리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관중 비료를 할 때도 가리에다가 나중에 이런 철분과 아연과 미량 성분이 우리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요 후반기에 관주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급적이면은 얘들 있잖아요. 크기가 똑같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크기 이파리에서 열매 쪽으로 영양분을 이동을 시킬 때 있잖아요. 그걸 열매 각자에다가 골고루 똑같이 분배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그 붕소가 기능을 합니다. 붕소. 그래서 결식이가 될 때, 비대가 될 때, 그때는 꼭 붕소가 들어있는 미량 성분을 같이 줘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워낙 빠른 속도로 비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토양에서 따라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비대 속도를 못 올라가게 되면은 열매가 크기가 편차가 많고 찌그러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비대를 시킬 때 유황이 그 기능을 해줘요. 유황이 이러한 미량 성분을 우리가 땅으로 관수를 했던 우리가 결실형 추비 비료를 관수를 했던 또 땅에 있던 또 퇴비 속에 있던 그런 것을 유황이 끌고 올라가지고서 열매를 충실하게 키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절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착색에는 그래도 기능성 있는 여러 물질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파리에 가려진다던가 그늘에 속에 들어간 것은 확실히 착색이 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착색과 당도와 비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우리가 연면살포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라 바이오는 유황 회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미생물 회사입니다. 이따 가서 보시게 되면은 미생물 배양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생물에다가 바로 유황 성분을 있잖아요. 아주 물처럼 가늘게 갈아가서 혼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모두싹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싹은 유기농업 자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모두싹에다가 좀 더 우리가 이 플럼커트가 비대가 될 때 여기에 필요한 영양 성분, 아미노산이 들어가야지 열매가 커지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그러고서 이런 칼슘과 아연과 이런 미량 성분, 붕소를 넣어가지고 영양제로 등록한 것이 바로 이 모두싹입니다. 그래서 착과가 된 이후에 우리가 초기 비대 때서부터 수확기까지 이 모두싹을 쓰시면은 성과가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은 살구가 물론 그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순도가 높은 칼슘에 대한 걸 있잖아요. 이거 자고 나니까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큰다. 그 느낌을 가질 때가 7월 5일에서 7월 10일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게 느낌을 갈 때, 또 뜨거울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칼슘을 연면살포를 같이 해주시면은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는 칼슘에다가 같이 붕소까지 넣어가지고서 만든 영양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붕소 한번 치고 칼슘 한번 치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칼슘하고 붕소가 혼합된 그런 영양제로서 처방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비대와 그다음에 크기 조절이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플럼커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저는 칼슘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과가 되고 그리고 비대를 초기에 할 때 5월 중순이 됐던 하순이 됐던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6월 7월 달까지가 제일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그럼 땅이 건조하게 되면 있잖아요. 제일 이동을 못하는 성분이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이 없게 되면은 새순이 끝이 마르기도 하고 이파리가 약간 찌그러들기도 하고 열매도 크지도 않고 핵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부피 생장도 안 되고 뿌리가 특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6월 달에 우리가 그 약제를 또 영양제를 뿌리기가 애매할 때 그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칼슘에 대한 것을 같이 연면살포해 주면은 우리가 뿌리가 보호가 되면서 순조롭게 생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황이 뭐 살균력이 얼마나 높겠냐 하겠지만은 이 배추 뿌역병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치료 약제가 없습니다. 이런 배추 뿌역병의 87.3%까지 아주 높은 방제가를 나타낼 정도로 이런 치료가 되게 높습니다. 또 이게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플렁커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우리가 흑성병에 대한 거, 또 회성병에 대한 거, 또 제피곰팡이에 대한 거, 탄저병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병에 대한 거, 또 세균성 병에 대한 거, 또 그러면서 총체벌레, 그러고서 이러한 진딧물, 또 이런 여러 가지 미세 해충에 대한 것까지 동시에 우리가 방제가 다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득삭의 등록사항은 지금 과수에서 있잖아요. 대나무하고 감나무에 거무별 무늬병하고 탄저병의 두 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동시에 되는 게 시설처에서의 이런 총체벌레라든가 전박이 응애, 특히 응애 쪽이 잘 떴습니다. 유황이 들어가면은 껍질이 약한 이런 응애라든가 진딧물, 이런 총체 같은 걸 껍질을 녹여가지고서 방제가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약제가 병과 충과 그러고서 생육촉진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신규로 등록되는 이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과수 쪽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과에 대해서 탄저, 갈반, 또 복숭아의 잿빛, 또 잿빛, 흰가루, 균핵, 우리가 이 오디에 대해서 균핵병이 되게 무섭죠. 아주 하얗게 다 변해버리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등록을 시켜가지고서 잘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플렁커트는 등록이 안 됐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사정 모두싹 영양제로 처방을 하시게 되면은 이 병충에 대한 방제가는 그대로 얻으시면서 플러스로 이런 영양 성분까지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공병에 대한 거, 천공병 약간 세균성입니다. 천공병에 대한 거, 오갈병에 대한 거, 흑성병, 또 회성병, 잿빛무늬병이죠. 그리고서 진딧물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깍지벌레, 노린재 이런 여러 가지 동시에 방제 효과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싹 단용으로 안 될 때는 여기다가 살균제를 하나를 넣던 아니면은 살충제를 하나를 넣던 해서 좀 더 효과를 더 보강시켜서 쓰시게 되면은 방제가가 월등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충해 피해가 없는 플렁커트 과선을 저희가 항상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병충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두 싹 날려버리고 여러분께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플렁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큼한 맛에 반하죠. 이게 원래는 자두 같죠, 자두. 멜빈 가수의 대명사. 이제 식탁을 이제 주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포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껍질이 좀 약하고 좀 이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냉장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모두 싹이 연면살포가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또 관주로 우리가 흡수를 시키게 되면은 열매의 그 경도가 있잖아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보관력, 저장성이 되게 오래 가요. 그동안 택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택배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냉장 이렇게 유통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장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있잖아요. 한 열흘 정도까지로 상당히 오랫동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도가 되게 좋아져요. 그것은 바로 이런 유황이 생육 촉진 기작과 양분 이동 기작에 의해서 땅속에 있는 여러 미량 성분들이 골고루 올라가서 열매를 꽉꽉 채워주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플렁커트에서는 토양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토양 관리. 그러면은 나머지는 유황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희는 명품 플렁커트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여기서 앞으로 이 플렁커트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급식으로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더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샤이니처럼 또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처럼 있잖아요. 숙기가 다른 것을 여러 품목들을 심어가지고서 순서대로 수확을 하고 좀 더 앞으로는 이 플렁커트도 제가 볼 때는 그 하우스 재배까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주 지역의 플렁커트 재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중 만생종을 우리가 재배를 같이 해서 수확기를 연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고 맛을 보이는 기간을 더 늘려가야 됩니다. 이 플렁커트의 경우에서는 충분하게 6월 한 중순에서 하순 정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7월, 8월 초까지는 충분하게 물량을 우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 시비 관리 여기에 대해서 저희 좀 더 연구기관에 용역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핵과류의 경우에서는 이 순간적으로
열매가 비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대를 하려고 그럴 때 영양분이 특히 미량 성분인 붕소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있잖아요. 자기 뿌리 끝에 있는 이런 미량 성분까지 뺏어 갖고 와서 열매가 성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뿌리가 망가져 버려요. 망가지고 또 가을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뿌리가 물르게 되고 나중에는 시들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 플럼커트도 그렇고 이런 복숭아도 그렇고 있잖아요. 성숙이 한꺼번에 될 때 그 순간에 얘들이 미량 성분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열매를 매단 채로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박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박은 우리가 포장지에 보게 되면은 미스텝이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미스텝을 있잖아요. 위에다 깔아주듯이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유박은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 있잖아요. 얘들은 공기하고 접하게 되면 산화가 되면서 알게 모르게 독성이 생겨버립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얘들이 이틀이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독성 물질이 뿌리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뿌리가 고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절대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흙하고 섞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서 유박은 일반 유박에서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 혼합 유박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고 유박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는 절반은 톱밥이 들어가 있는 부습 톱밥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과수원들이 우리가 위에다가 유박을 뿌린 상태로 뿌리가 고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구하고 자두의 교작정입니다. 근데 살구가 더 많게 되면은 애플륨이라고 그러고요. 자두가 많아서 약간 붉은색이 더 진하게 되면은 플로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숫기는 7월 중순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샤이니가 제일 빨라요. 다음에 하모니, 티파니, 심포니 이런 순서로 이 심포니가 만생종이죠. 이렇게 되고요. 크기로 볼 때는 심포니가 가장 큽니다. 심포니가 만생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를 했죠. 크기를 똑같이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커지는 게 좋아요. 커지는 게 너무 작아도 소리가 많아도 이게 포장은 쉬울 줄 몰라도 이게 수량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비대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착화가 안정이 되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순도가 높은 아미노산과 또 여러 가지 미량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비대제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당도는 15.5 브릭스의 샤이니가 제일 높습니다. 아까 17 브릭스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15.7 브릭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썩 높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15.7보다는 최소한 2브릭스를 올리는 상태에서 열매가 당도가 올라가면은 금방 연화가 되면서 있잖아요. 에틸렌가스가 나옵니다.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연화가 되는데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은 너무 연화가 돼버리면은 얘들이 금방 물러지고 썩고 물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도를 높이는 상태에서 맛이 더 좋도록 만든 기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이 꼭 따라 들어가야 돼요. 칼슘도 기왕이면은 칼슘의 붕소가 좀 더 혼입이 돼 있는 그런 걸 쓰게 되면은 이런 크기와 당도까지도 동시에 다 올릴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1년에 2번을 뻗습니다. 2번을 뻗는데 요 2월달 중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때 뿌리가 뻗어 나가는데 요 뿌리가 천천히 뻗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뻗게 하면서 뿌리 양을 많이 늘리는 것이 또한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2월 중순에 여러분께서는 붕사비료를 뿌리십시오. 붕사비료. 새로운 뿌리가 발생을 하고 잔뿌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 뿌리를 발생시킬 때 붕소 성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붕소가 들어가면은 장애가 없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비가 만약에 많았다 적었다 이 반복이 될 때도 열과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아가지고서 좀 약간은 지대가 낮고 초생재배해가지고 물이 고이는 시점이 많게 되더라도 얘들이 뿌리 끝이 물르는 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붕사 시용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넣었던 붕소가 떨어지는 시점을 있잖아요. 6월 중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우리가 붕소하고 칼슘하고 같이 혼합된 영양제를 연면살포하면은 다시 추가가 붕소가 돼가지고서 이 장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모든 생육은 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뿌리가 이것을 다 조절해 줍니다. 그것도 봄에 나오는 게, 가을에 나오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이게 관수 쪽을 해줄 때 5월 말 중순에서 말 정도에 4종 모두싹에다가
여기가 메디프로하고 퍼티칼, 특히 퍼티칼 쪽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칼슘 쪽에 흡수력을 높인 종합 칼슘제입니다. 그래서 꼭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걸 강조하냐? 봄에 뿌리가 뻗을 때 있잖아요. 가장 하루에 제일 많이 뻗는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5월 말이에요. 그리고 5월 말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 쪽으로 영향이 쏠리면서 있잖아요. 뿌리가 뻗질 않아요. 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5월 말에 제일 높았다가 확 줄어들어요. 이 순간에 뿌리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뿌리를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퍼티칼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칼슘이 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줄기가 더 신장을 하게 되죠. 우거지기 때문에 신장을 하게 돼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잎과 과일과 뿌리를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 성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그 4종 모두싹에 대한 것을 살포를 하시게 되면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파리도 더 윤기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싹 성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뿌리 기능이 되게 좋아집니다. 뿌리도 더 좋아지게 되고 다음에 붕속, 칼슘 이런 것이 골고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바닥에 이런 밑거름이라든가 유박이 너무 많게 돼서 이 웃자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가급적 품원이 낮은 오전에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끼리 뭉쳐있게 되면 있잖아요. 뭉쳐있게 되면은 성숙을 하면서 내뿜는 에틸렌가스가 있어요. 그 에틸렌가스를 우리가 같이 뭉쳐두게 되고 쌓아두게 되면은 얘들의 과육이 더 금방 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원한 상태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움직인 상태에서도 너무 쌓아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공기가 순환이 되게끔 해서 에틸렌가스를 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바로 과실 선별 작업을 하는 장소가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플럼커트에서는 이렇게 건강한 토양을 1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토양이 좋은 땅이 되면은 벌써 잔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흙 만들기를 별로 안 한 거고 여기는 잔뿌리가 쭉쭉 뻗듯이 흙 만들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세근이 많아가지고서 토양에 대해서 완충작용들이 되게 좋아집니다. 스무스하게 성장을 해버려요. 근데 얘들은 굵은 뿌리만 있게 되면 있잖아요. 굵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을 하면서 질소질 위주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도장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완충작용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금방 노화가 되고 껍질이 튀게 되고 장애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저희가 그 봄에 일찍 우리가 붕사하고 더불어서 이 땅부자 입제가 들어가면은 뿌리 발달서부터 토양 관리가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물리성, 물 빠짐 개선, 이 핵과류는 있잖아요. 물이 고였다면은 고사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간적으로 비대를 하면서 열매 쪽에 신경을 쓰는데 뿌리마저도 물에 잠기고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은 금방 얘들은 뿌리 끝이 물러져 버려요. 목질이 약해요. 심지어 있잖아요. 얘들은 수지 증상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세포에서 세포에게 빠져가지고서 줄기 밖으로 나오는 게 수지 증상이에요. 스트레스에 되게 약해요. 뿌리가 좋으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물과 영양 흡수를 하면서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이 뿌리 기능이 상당히 면역력이 되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뜨겁다. 그 느낌이 들게 되면요. 이 손바닥으로 땅을 딱 대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칼슘 자체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열매는 커져요. 열매는 커져서 비대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커지는데 그 세포벽에 칼슘이 못 따라가면은 그 순간에 물러지면서 손자국이 나고 따면은 그냥 시커매져가지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크다는 느낌이 들 때, 다음에 또 하나는 얘들이 뜨겁고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는 항상 여러분께서 칼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서 오갈병 피해에 대한 거. 그래서 오갈병은 쭈글쭈글해지죠. 항상 5월 초에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농약도 있고 델란도 있고 탐실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은나노크린이라고 그러는 이러한 그 곰팡이에 대해서 방제가가 나오는 우리가 친환경 약재가 있습니다. 이런 방제가가 쉽게 흑성병이라든가 잿빛 곰팡이 또 잿빛 무늬병, 회성병까지 동시에 방제를 하는 것이 이 은나노클린입니다. 다음에 모두싹을 살포를 해도 되고요. 자, 이게 진드물 피해입니다. 이 진드물에 대해서는 이 모두싹도 잘 들어요. 모두싹이 잘 듣습니다. 만약에 진드물이 좀 많다 그러면은
헥사곤이 복숭아에 등록된 진딧물 약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재하고 혼용 살포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지금 이게 마그네슘 결핍이 나올 때는 있잖아요. 이게 입이 황화되고 안 좋은 상태가 될 때는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REM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REM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철분하고 아연이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더 황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서는 저희 모두싹하고 아리스타하고 해서 관주나 연면살포가 들어가게 되고요. 노린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 살충제인 이 친환경 하나로 충싹 가지고 방제를 하면은 상당히 잘 듣게 되고요. 여기도 특히 나방 쪽이 나왔습니다. 이런 햇가루는 나방이 심해요. 순나방, 심식나방, 다음에 입마리 나방, 또 이제 복숭아 뭐 여러 가지 나방들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잘 안 잡혀요. 또 뿌리면 또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있잖아요. 아침 이슬이 있는 요 새벽 시간대 이 하나로 충싹을 500배로 희석해서 뿌리게 되면은 아주 기차게 죽습니다. 모두 싹은 양분 이동을 활성화해서 비대착색 당도 중지되면서요.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는 6탄당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확 직전에 우리가 이런 하이브리드 또 모두싹을 치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보다 좀 더 그 기능성이 있으면서 품질이 좋은 플럼커트를 만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Here we go.